이번 시간에는 원고의 경우에 불리는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경우에 대비해서 어떤 것들을 갖춰야지 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승소 요건은 일단 불륜 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부정행위의 공동불법행위자라고 해서 부진전능 연대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본인 선택에 따라서는 불륜 상대방만 대상으로 소송을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두 명 모두 다 본인 배우자 포함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로 상대방에 대해서만 소송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민사소송, 일반 사건으로서 민사관할법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두 명에다가 모두 다 하는 경우에는 이게 가정법원 전속관할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먼저 상대방에 대해서만 청구를 하고 있다가 이제 배우자에 대해서 이혼 소송도 같이 진행하게 되면서 위자료까지도 이제 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으로 상대방에 대한 소송도 가정법원으로 강제로 이송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게 위자료를 증액시키는 가장 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혼 소송을 할 생각이 있으면은 그 안에 한번 판단해 보시라. 민사 소송이 끝나기 전에 한번 이혼할지를 판단해 보시라, 그렇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불륜이라는 것이 단순히 성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서 꼭 성행위에 있던 사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인 관계와 유사하다, 요런 관계인 것만 입증할 정도면은 부정행위로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불륜 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뭐하고 저희 쪽에 카톡 보내주시면은 안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건으로는 고의과실,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 귀책성에 관한 부분인데, 여기에 특수성이 있는 거죠. 불륜 상대방이 본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이거나 유부녀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 요구됩니다. 이거는 경우에 따라 굉장히 다를 수 있고, 이 증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전에 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어떠한 항변거리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불륜 사실만 있다고 생각하고, 불륜 사실만 구비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소송할 것이 아니라 이 요건에 관한 준비도 다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인정되는 금액은 2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천만 원 정도가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4천만 원 정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당에게 만약에 불륜 상대방에 대한 소송을 할 경우에는 1,500만 원이거나 아니면 2천만 원, 이 정도 수준에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2천만 원 수준이고, 이혼을 안 했을 경우에는 1,500만 원 수준에서 인용되게 되니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최근에 들어서 굿파트너라는 장나라 나온 드라마를 굉장히 몰입해서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알게 되어서 몰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다 보면은 나오듯이 결국에는 소송 진행에 있어서 결정은, 어떤 분은 증거 수집을 다 하시고도 상간자 소송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분의 판단인 거니까. 이처럼 뭐든지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혼 소송도 수임하기 위해서 이혼 소송도 진행하셔라, 이렇게 권유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정말 오로지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래에 진행하기 시작한 이혼 소송에 있어서도 상간자 소송만 먼저 하시고 애들을 위해서 좀 참고 이혼을 안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만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결국에는 본인이 이혼 소송도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오시더라고요. 이제 도저히 못 찾겠는 거죠. 결혼 생활은 멀리서 보면은 이게 희극일 수 있는데, 가까이서는 비극인, 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원래 삶이 다 그렇듯이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비극에서 벗어나는 여러분들을
굉장히 응원합니다. 굉장히 좋은 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영상은 위자료 산정 기준에 관해서 그 판시 내용을 좀 몇 가지 소개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그 영상도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 피고 측 항변에 대해서 재항변을 하면은 또 원고 측의 주장들이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결국에는 다 알아두시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아무리 원고 측 입장이라고 하더라도요.